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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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샘투탈러의 로우 테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네, 오늘은 개건 멤버 메시를 만져보셨다는 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를 직접 만져봤대요, 손으로. 네, 이 기자입니다. 왜 만졌어요? 일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부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로 생활을 했었고, 네. 뭐 제가 참가한 대회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쵸, 참가했다고 그쵸. 하니까 뛴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취재를 가셨던 네, 대회를 제가 다시 한번 시절을, 소개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메시를 만지신 경험이 있는 이 기자시고요. 네네. 지금 현재 7부 리그, K리그 7부 리그 맞나요? 저 6부 리그 승격했습니다. 이 정도 급의 그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전문 기자이자 현재 6부 리그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근데 거의 뒷방 늙은입니다. 포지션이 어떻게 되죠? 저는 레프트백을 주로. 레프트백. 그러면 뭐 수비를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뭐 레프트백이 재밌는 이유는 그러니까 축구에서 사이드백은 공격과 수비를 둘 다 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재밌는 포지션이라고 늙어서 할수 글로 있죠. 간 거예요? 아니면 평생 그 포지션만 해온 거예요? 일단 제가 왼발잡이라는 점 때문에 오. 사이드 쪽에 있는 게 편합니다. 왼쪽 사이드. 그럼 왜 윙 안 가고? 윙은 더 잘한. 어릴 때 더 많이 뛰는 애들이 하는 걸로 하고. 근데 레프트백이면은 제가 근데 알기로는 레프트백도 많이 뛰어야 돼요. 체력 네. 소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카를로스? 우리나라 사람 그 저기 토트넘에서 뛰셨던 분. 이영표 선수. 이영표요? 네.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발 반대 윙백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에서 윙백을 하는 걸 선호하셨던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그쵸. 약간 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뭐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서 치고 나가서 공 연결해주고 네, 공격에 그렇죠.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하려던 얘기를 이어서 그래서 네. 스포츠부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어느 대회 또 취재를 다녀오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 기자 한 기간 따져보면 한 4년 반에서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뭐 국내에서 했던 2017년에 했던 U20 월드컵도 했었고 또 이제 해외에서 했던 축구 관련 대회라면은 2018 러시아 월드컵 현장 취재를 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벌써 이게 또 반년이 넘어갔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한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현장 취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성 없는 방송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하다니. 2번의 월드컵, 현장 U20 취재. 월드컵까지 하면은 3번의 월드컵을 다녀오신. 그렇게 되는 네.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천천히 뭐 방송을 계속 하실 거니까 이제 네. 경력이나 이제 자기 소개는 다음 번에 좀 더 이어가시고 오늘 네. 주제는 지금 두 번의 방송을 한다고 치면은 한국 축구 2023년 현재 한국 축구의 명과 네. 그리고 다음 턴에는 암과 명암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되냐 못 되냐? 그렇죠. 조은 전과 지금 뭐가 기자분이시라. 위기 의식. 그치. 그렇죠. 명암을 다 봐야죠.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잘 되냐 못 되냐? 못 하고 있는 건 뭐고 잘하고 있는 건 뭐냐? 일단 명부터 해보죠. 이번 네, 방송에서는. 네, 네. 일단 한국 축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표팀이 잘 되는 거는 결과죠. 그렇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결과 문제인데 잠깐만, 이거 지금 한국 축구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K리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 얘기를 할 건데 주로 K리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K리그 방송. 물론 대표팀 아주 지금 아직 새 감독 체제 하에서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 체제 하에서 아직 승리가 없지만 일단 멤버들이 굉장히 이름값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수,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뭐 게다가 또 득점왕이죠. 그렇죠. 득점왕도 출신. 했었고. 그런데 대표팀은 어떤 식물로 따지면은 마지막에 피는 꽃 같은 거고 꽃이 피기 전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잘 주고 거름도 줘야죠. 그런 점에서 한국 축구가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축구 K리그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올 시즌 전반기까지 K리그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시나요? 흥행 성적이 전 나쁘지 않은 걸로 들은 것 같거든요. 일단 흥행이 전반기 기준 역대 최다 관중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알고 있냐면은 네. 그 하나이글스 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대전의 연고팀이 또 대전 하나시티즌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 하나시티즌의 관중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근데 저도 축구는 잘 모르는데 네. K리그는 저는 뭐 야구도 모르고 K리그도 잘 모르는데 네. 대전 팬심은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축구 도시를 다툰 도시 중에 하나가 대전 시티즌이었는데 네네네.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왔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네. 117만 명인가 그 정도의 전반기에 왔어요. 이게 뭐 얘기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 수치가 감이 안 오는데 그 이전에 평균 관중이 네네네. 쉽게 말해서 네. 10,000명을 넘어선 것도 12년 만이네요.
한 경기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어섰다. 이거는 네. 되게 많이 온 것 그 같은데요. 2012년도인가요? 11년 아니지 5년 전 6년 전이니까 지금 2017년도에 광화문에 사람 꽉 찼잖아요. 그때 왜요? 그 정도가 한 100만 아닌가? 그때. 2017년이요? 또 2002년 같은 거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네. 주말 경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명이 넘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축구가 이제 평일에도 경기도 한 번씩 이루어지는 하기 경기가 때문에. 있는데 평일까지 합쳐서 평균을 했는데 경기당 관중이 10,000명이 넘어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봐도. 한 시즌에 100경기 넘게 치르는 야구와 네. 달리 그렇죠. 아무리 길어봤자 뭐 30 몇 경기 하는 축구의 입장에서는 한 시즌에 30개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네, 체력 소모가 다르죠. 엄청 크기 야구랑. 때문에 네, 야구가 다릅니다. 야구는 참고로 144경기 합니다. 한 팀당.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나 그 명암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에서의 선전이 당연히 좋은 효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쵸, 빼놓을 그쵸. 수 없겠죠. 그쵸. 16강을 카타르 원정에서. 그 감동의 순간. 사실 카타르 월드컵 자체가 굉장히 열리기 전에는 역대 최악의 월드컵이 될 것이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서구권에서 엄청난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노동 그래서 착취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재밌었던 건 제가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한번 먼저 취재를 한번 갔었거든요. 카타르에. 근데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영미권 언론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경기장을 지으면서 5,000명 이상의 1,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쵸. 카타르 월드컵 공식 조직위원회에서 밝힌 사망한 노동자 숫자는 3명입니다. 네. 3명? 은폐가 많이 됐네요. 몇천 명?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쵸. 사실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정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때 둘 다 틀렸다. 3명 이상으로 죽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수천 명이 죽은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좀 평소와 다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축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되게 싫어했는데 어떻게든 돈의 힘으로 반대를 무마시키고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소리들만 사실 이게 우리도 서구 언론 위주로 얘기를 들으니까 막상 뚜껑을 까보니 어땠어요? 좋았죠. 카타르 월드컵 역대 최고의 월드컵 중에 하나로 그렇죠. 여러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죠. 너무너무 스토리가 고트 메시의 그 마지막 방점을 찍었죠.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을 품 안에 넣게 되었죠. 네, 그때 제가 메시를 만져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만져본 날은 패배한 날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일격을 당한 날. 그것도 이변이었죠, 사실. 엄청난 이변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메시가 제일 마지막에 미스톤을 지나갔는데 저도 인터뷰를 해보려고 앞에 섰지만 그때 깨달았죠. 맞다. 나 스페인어 못하지. 그래서 제대로 된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메시가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우승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축구 팬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많았고 또 벤투 역시 그 뚝심의 축구를 펼쳐 보이면서 우루과이전에서 좋은 축구를 했고 그렇죠. 2차전 가나전에서는 잘하고도 3대2로 졌지만 또 다른 스타가 한 명 탄생했죠. 우리 조규성 선수가 두 골을 터뜨리면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멀티골 터뜨렸고 또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좀 그게 K리그에서 보자, 우리 다시 K리그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게 K리그 부흥에 일조를 했다. 시작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봐서 K리그가 재밌어졌습니다.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죠? 경기력 자체가 좋아졌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K리그를 보면은 사실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스포츠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전북현대 팀의 팬인데요. 네네네. 지난 시즌까지 전북현대는 5년 동안 우승을 몇 번 했을까요? 12번? 정규리그 기준으로 4번? 5번 했습니다. 5연속 우승. 계속 우승을 한 거죠. 약간 동양의 미넨이군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했었죠. 그랬는데 지난 시즌 처음으로 울산이 오랜만에 정말 힘들게 전북을 꺾고 우승을 거뒀어요. 그도 좀 울산? 네, 울산. 거기도 원래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강자인데 준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준우승을 많이 했거든요. 소위 말해 콩라인. 소위 말해 콩라인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울산이 그렇게 하면서 올 시즌은 이렇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울산이 초반부터 아주 축구를 잘하고 있고요. 또 울산뿐만 아니라
팬들이 많을 만한 그런 좋은 팀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대전 하나 시티즌이 네네네. 2부에서 1부로 올라와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굉장히 홈에 관중이 많이 왔거든요. 대전의 딸 네, 안유진 양이. 그렇죠. 여기 데저트빌 됐더라고요. 네, 평일인데 2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죠. 안 가요? 네. 어? 가야죠. 안 가요? 가야죠. 가야지. 네. 가야지.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누구야? 임영웅 선수. 네, 그렇죠. 임영웅 선수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선수가 아니구나. 임영웅 선수란다. 임영웅 가수 얘기하려고 임영웅님. 했는데 네, 네. FC 서울 경기에 또 와주는 바람에 네.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죠. FC 서울도 잠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FC 서울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강등 근처까지 갔던 사실은 수도 서울 1,000만 명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팀에서 네. 이런 축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소리를 들었던 팀인데 올 시즌에 또 괜찮게 좀 예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승우 있고요. 선수가 어디 있죠? 이승우 선수요. 수원 아닌가요? 수원 FC. 네, 수원 FC. 수원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아쉬운 부분이 그 수원의 두 팀 모두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성적.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니 서울에도 한 팀인데 수원엔 두 팀이에요? 난 서울에도 물론 이랜드라는 팀이 또 있기 때문에 성남 그 팀이 아니에요 이랜드? 아니요, 아니요, 이랜드. 따로 있습니다. 네, 성남 따로 있습니다. 네. 이랜드가 승격을 하게 되면 서울에도 두 팀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부 리그에 가면 또 있어요? 몇 개 더? 네, 2부 리그에 A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생각보다 서울 연고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서울 연고는 없었잖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서울 공동화 정책을 많이 프로축구연맹에서 펼쳤었던 서울은 연고로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좀 약간 되게 아쉬워했죠. 네, 지나간 얘기고 일단 해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경기 자체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네. 좀 승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런 점에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기류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씩 좋아지는 면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네, 그건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터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실제로 이루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전반기를 K리그가 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돼야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경기력이 향상이 돼야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선수력들의 경기력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취재 좀 더 하지 그랬어요. 유스까지 한번 가보지 그랬어요. 우리나라 유스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요. 요새 좀 구축이 됐나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다 좀 부족한 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축구를 시키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간 각 팀들이 그 지정 고등학교를 잡아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유스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정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좀 최근에 또 우리가 U20 월드컵에서도 김은중호가 아주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우승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아주 잘했는데 네. 그런 그런 것처럼 K리그 유스, 메이드 인 K리그 선수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죠.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난 거네요. 그러니까 경기력은 예전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촉발된 관심으로 K리그도 볼만하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잘해요 요새. 중계가요? 그 부분도 지금 세 번째 연락은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중계가. 이제 K리그의 온라인 중계는 쿠팡에서 가져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서 어플로 쉽게 접근성도 좋아졌을 뿐더러 굉장히 재밌는 게 막 우리가 아는 연예인분들도 이렇게 경기 전에 모셔와서 프리뷰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똑같은 축구라고 해도 이걸 비춰서 보여주는 카메라 기술 같은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공중파로 한두 번씩 할 때보다 쿠팡 플레이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부분이라고 생각을 아주 중요하죠. 네네. 축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수들끼리의 경합, 볼이 그 패스가 되는 그 과정, 이거를 잡아주는 게 진짜 이게 속도감 있게 잘 잡아주면 같은 패스라도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면 좀 멀리서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가까이서 박진감을 느낄 수 있게 잡아주는 카메라 앵글도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이렇게 돼서 중계도 좋아지고 실제로 그 중계로 보여주고 담아내는 그 경기력 자체도 좋아지고 또 여기에 월드컵으로 촉발된 팬들의 관심까지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박자가 좀 잘 맞아 들어갔던 전반기가 아닌가. 몇 년째 지금 축구 팬이죠?
저는 사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아, 사반세기가 넘었다. 25년 이상을 지금 축구 팬으로. 이상이죠. 네. 그럼 그때부터 전북 현대 팬.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지역 연고를 가져가서 자기 지역에 대한 팬을. 아,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스포츠를 안 봐요. 없거든요, 우리. 네. 25년 동안 봐왔을 때 네. 지금이 약간 더 화려하고 재밌다. 아무래도 나아진 점이 크죠. 경기장, 뭐 잔디, 선수 퀄리티, 전술 뭐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지 있다. 않나. 네. 사실 나아질 구석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새 입장권 얼마 정도 해요? 한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2만 원이면 어느 자리? 2만 원이면 좋은 자리 볼 수. 갈만해요? 가서 먹을 거 먹어도 돼요? 축구도 테이블석이 있나요? 아 축구도 테이블석이 있는 구장이 있고 없는 구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맞습니다. 약간 제가 원래 하려던 주제랑 아주 걸맞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방송 시간이 끝났어요. 맞아요. 이제 네. 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 조절 얘기하다 잘하셔야 보면. 됩니다. 네, 금방 네. 되네. 네. 메시 만진 얘기만 한 반 지나갔어요. 메시 만졌다니까 진짜. 네, 메시 만진 얘기만 반 했다고요. 지금 방송 시간. 메시 최고. 그래서 네, 오늘 방송 전문가가 아니지. 스포츠 전문가 이 기자님 모셔서 전문가 이제 맞아요, 저? 이전 전문가죠. 저도 정도면 전문가라고 인정해주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월급 받으면서 기사를 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썼으면 네.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프로죠, 전문가입니까? 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전문가 모셔놓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맹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다음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너무 꽉 채워서 온 것 같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지금.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우리 방송 자체가 너무 짧네. 우리 방송 자체가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지금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냥 전화 통화로 하지 그랬어요. 이 기자님 다음번에 이제 K리그의 암 네. 못 하고 있는 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해 주실 거고요. 네, 네. 다음 방송에서는. 네, 좋습니다. 이 기자님이 저희 이제 다크호스로 이제 다크호스가 아니라 구세자. 네. 구원대로 구세주도 아니고 구세자는 뭔가요? 구세자, 구세원, 방송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하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도 이 기자 모셔서 이제 또 K리그 얘기 한번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뭐 이 기자님의 방송 샘 투타일러 팟빵 채널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아마 목요일에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샘 투타일러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